우리는 흔히 볼 수 있는 대한민국의 맞벌이 부부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아내 대신 내가 육아휴직을 하게 된다. 사실 아내의 출산 휴가가 끝나자마자 많은 고민을 했는데 아내의 경력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어 그렇게 내린 결정이었다. 난 회사에 어렵사리 3개월의 휴직을 얻었고 아내는 마음 편히 직장 생활을 했다. 본격적으로 집안일을 해보니까 아이 돌보랴 집안일 하랴 정말 쉴 틈이 없었다. 집에서 살림을 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걸 새삼 느낀다. 집안일을 내게 모두 맡긴 게 미안했던지 아내는 퇴근 후에 모든 일은 자기가 하겠다고 했다. 힘들긴 했지만 이렇게 가사일을 하다 보니까 요리 실력도 자연스레 좋아졌는데 아내는 내 요리에 크게 감탄하며 좋아했다. 아내는 내 요리 중에서도 직접 만든 생과일 주스와 생채소 주스를 무척이나 좋아했다. 아침 식사 대용으로 제격이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바쁘지만 행복한 나날을 보낸 지 한 달여가 지난 어느 날 부모님께서 연락도 없이 갑자기 집으로 찾아오시는 것이다. 아니, 아버지, 어머니, 웬일이세요? 가게 일은 어쩌시고 여기까지 오신 겁니까? 난 아버지와 어머니께 내가 만든 주스를 가져다 드리며 물었다. 아휴, 요즘 꿈자리가 너무 사납더라. 요 며칠 사이에 너희가 자꾸 흉한 모습으로 꿈에 나오지 뭐니. 너무 걱정이 돼서 이렇게 왔다. 어머니의 말씀에 난 좀 허탈했다. 에이, 겨우 꿈 때문에 오신 거예요. 아이고, 우리 어머니 걱정이 너무 많으시네요. 난 그렇게 너스레를 떨며 어머니의 말을 흘렸지만 아버지께서 말을 거두신다. 예산일이 아닌 것 같다. 정말 흉한 꿈 같아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기다. 아버지는 말씀을 이어가셨다. 아기가 자지러지게 우는 소리가 온 집안을 울리길래 방 밖으로 나와보니까 거실에서 너희들이 제사상을 차려놓은 채로 상복을 입고 있었지. 내가 뭐 하냐고 소리를 대뜸 지르니까 네가 아기를 안고서 안방으로 들어가고 며느라기는 집 밖으로 나갔고. 에휴, 며칠 동안 똑같은 꿈만 꾼다. 상복을 입고 제사상까지 차린 우리 세 가족과 호련히 집을 나간 아내라니. 뭔가 꺼림칙했지만 부모님의 굳은 얼굴을 뒤로하고 웃어넘겨버렸다. 부모님은 그렇게 며칠을 집에 머무시며 우리 가족을 걱정하시다가 집으로 돌아가셨고 부모님을 배웅하고 오는 길에 아내가 말을 건넨다. 어머니 말씀 신경 안 써도 될까? 그래도 집까지 오신 걸 보면 큰일 아닐지 모르겠다. 아내의 걱정에 난 또다시 허탈해졌다. 어이, 그 참. 아무 일 없을 테니까 걱정 마라. 신경 안 써도 돼. 난 정말 부모님과 아내가 이해되지 않았다. 우연히 계속되는 꿈에 의미를 부여하는 게 난 못마땅했다. 그렇게 아내의 말을 툭 잘라버리고 난 집에 도착할 때까지 아무런 말 없이 운전만 했다. 그렇게 꿈 이야기가 잊혀져갈 무렵 아내는 내게 회사 출장을 간다고 이야기를 꺼낸다. 많이 바쁘겠네. 그래. 출장지는 어딘데?
그게 좀 멀리 가게 됐어. 모스크바. 그렇게 멀리? 얼마나 걸리는데? 한 2달 정도 걸릴 것 같아. 모스크바 지사에서 업무 계약 보조 좀 하고 오래. 무려 2달이라니. 난 그 말을 듣고 머리가 띵해졌다. 아내가 없는 집은 얼마나 쓸쓸하고 외로울지 생각조차 하기가 싫었다. 회사 일이니까 반대도 못하고 어린 아기를 데리고 같이 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드디어 아내가 모스크바로 떠나는 날이 되었고 난 여느 때와 다름없이 아침 식사로 생채소 주스를 내놓았다. 아내는 주스를 마시고 매우 좋아했고 그 모습을 보니까 나도 덩달아 기분이 정말 좋았다. 그렇게 공항으로 갈 시간이 되자 아내는 짐을 챙겨 들고 작별 인사를 하더니 그렇게 집을 나갔다. 떠난다는 사실이 못내 슬펐지만 꾹 참았고 그렇게 아내를 보냈다. 그런데 아기를 보러 방에 들어가려는 순간 현관문 도어락 소리가 들리더니 아내가 문을 열고 다시 들어오는 것이다. 뭐 놔두고 갔나? 내가 갖다 줄까? 그러자 아내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 그건 아니고 주스나 한 잔 더 마시려고. 그래. 기다려봐라. 미리 만들어 놓은 주스가 있다. 잠시만. 난 냉장고에서 어젯밤 미리 만들어둔 주스를 가져왔고 그렇게 건네주었다. 아내는 그 자리에서 모두 마시더니 한 잔 더 달라고 하는 것이다. 비행기 시간이 늦지 않겠냐 걱정을 했지만 조금 더 마시고 싶다 해서 한 잔 가득히 따라주었고 아내는 모두 다 마셨다. 이내 다시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나는 아내의 뒷모습이 약간 슬퍼 보인다. 난 그저 멀리 가니까 마음이 불편해 그런 거라 생각을 했다. 아내가 탄 승용차가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가는 걸 보고 난 집안일을 마저 끝냈다. 오후 4시쯤 일을 다 마치고 쉬기 위해서 거실 소파에 앉았다. TV를 켜고 채널을 돌리다가 우연히 뉴스 채널에 멈추어 섰다. 화면 속에서는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늘 오후 2시 4분쯤 인천공항발 모스크바행 대한항공 여객기가 기상 악화로 인해 우즈베키스탄 영토 인근에 추락했습니다. 탑승객 244명 전원이 사망했으며 이 중 한국인은 181명으로. 난 내 귀를 의심했다. 오전 10시 모스크바행 비행기면 아내가 탄 비행기다. TV 화면만 뚫어져라 쳐다볼 뿐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는다.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지? 그때 전화기가 울렸다. 여보세요. 누구십니까? 전화 저편에선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자신을 정부 사고조사관이라 소개한 그 남자는 아내가 비행기 추락사고로 사망했다는 사실을 전해주었다. 즐겁게 주스를 마시고 떠난 아내가 단 몇 시간 만에 사고로 죽어버리다니 정말 믿을 수가 없다. 전화는 어느새 끊겨 있었고 난 여전히 전화기를 귀에 댄 채 TV를 주시했다. 사망자 명단이 뜨고 아내의 이름이 보였다.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고 난 양가 부모님께 연락을 했다. 아내가 죽었다는 말을 어렵게 꺼내는 내 자신이 너무나도 비참하다. 그렇게 이틀의 시간이 흘렀고 유해가 수습이 되어 공항을 통해 돌아와 빈소가 차려졌고 상주가 된 나는 황망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다. 하나같이 멍한 날 보고 위로의 말을 건넨다. 그러다 불현듯 어머니의 꿈 이야기가 떠올랐다. 부모님의 꿈속의 상황이 지금 내 눈앞에 현실이 된 것이다. 어머니는 나에게 아내가 집을 떠나기 전에
특별한 행동이나 말을 하지 않았냐 물어봤다. 난 주스가 더 마시고 싶다길래 주스를 더 준 것 외에 별일은 없었다고 그리 말씀을 드렸다. 내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는 크게 안타까워 하신다. 한간에 떠도는 말에 따르면 사람은 자기가 죽을 때를 직감하고 평소와는 조금 다른 행동을 하며 생전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이든 뭐든 다시 한번 먹거나 즐겨본 다음 그렇게 죽음을 받아들인다 전해진다. 어쩌면 아내는 생전에 그토록 좋아했던, 하지만 이제 다시는 마실 수 없는 내가 만든 그 주스를 마시고 죽음을 맞이한 건 아닐까. 그 길로 나는 집에 남은 주스를 아내의 영정 앞에 가져다 놓았다. 활짝 웃는 사진 속 아내의 얼굴이 한없이 아름다워 보인다.